이번에 다룰 케이스는 출퇴근제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여야 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 행위 자체는 업무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산재로 보호되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제에도 산재보험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행위가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출근 중의 행위나 퇴근 중의 행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출퇴근 제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분이 오전 7시 40분경에 자택에서 회사로 자차를 이용해서 출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안타깝게도 사망하시게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자택에서 회사로 가는 경로 안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셨거든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출퇴근제에는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산재보험법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 경우에는 산재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 행위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산재보상을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선 침범 행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산재보상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행위라도 운전에 수반되는 통상의 위험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산재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데 운전에 수반되는 통상의 위험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나 운전을 하다가 저지를 수 있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과수에 감정을 보냈는데요. 망이 깨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이분의 핸드폰을 조사해보면 사고 난 날 저녁에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한 카톡 문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의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분이 운전하신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단순한 법 위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중앙선 침범 행위를 한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단순 착오 또는 운전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운전에 수반되는 통상의 위험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저희 주장대로 판단을 해주어서 소송에서 산재 승인이 된 케이스고요. 산재가 승인이 된 후 유족들께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유족급여는 1억 2천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으셨고 장례비는 한 1,2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자료 수집부터 입증까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